또 그냥 넘어갈 뻔했네. 1회 1번, 2번 확인할게요. 다음은 학생의 발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발표라는 게 일대 다의 말하기 방식이다라는 거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처럼 발표 계획에 관련된 문제들은 한 문제씩 꼭 있다. 보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는 건데 적절한 것은 물어보는 거면 오히려 난이도는 조금 높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문제다.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 겸재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선의 산수화를 감상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정선의 관동팔경 중심으로 정선의 산수화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이 발표의 목적이지. 관동팔경은 관동지방을 소재로 한 8점의 산수화로 정선의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납니다. 산수화 연구가에 따르면 인용 산수화 중에는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완전한 아름다움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환이라고 합니다. 단어 뜻 설명해 준 건 항상 중요하다고 보셔야 해요. 정선의 산수화에서도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선의 산수화에도 환이 있구나. 정선은 실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단 생략과 변형의 방식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정치를 부각함으로써 환을 실현했고요. 관동팔경의 산수화를 통해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어머, 화면을 보여주며 또 밑에 보니까 화면을 전환하며 또 밑으로 잠깐 더 내려가면 화면을 보여주며 라면서 보충 자료, 시각 자료를 쓰고 있구나 라고 일단 확인해 놓을게요.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은 총석정입니다. 정선은 수직으로 쭉쭉 내려 긋는 수직 준법을 사용해 돌기둥을 표현하고 돌기둥 위에 있는 야호! 소나무를 생략함으로써 다른 자연물보다 돌기둥을 부각했습니다. 화면을 전환하며 다른 그림, 이 그림은 3일포예요. 3일포. 정선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원근을 표현하는 평원법을 사용하여 호수의 광활함을 부각했습니다. 호수를 보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랑 계속 시선을 낮춰서 호수랑 시선을 맞추면 시선이 낮춰지면 낮춰질수록 호수가 더 넓게 보일걸? 그런 평원법을 썼습니다. 정선의 산수화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은 점경인물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꾸 새로운 개념 나오고 있죠. 점경인물이란 산수화에 등장하는 간단하고 작게 묘사된 인물인데요. 사람을 온전히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그리는 것들. 주로 명승지를 여행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점경인물을 정선이 산수화에 형상화한 것은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대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낙산사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죠. 이게 낙산사예요. 이 점들이 잘 보이나요? 네, 잘 안 보이죠? 물어보고 대답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있다. 이처럼 보이는 것들이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선비로 이 그림 속의 점경인물입니다. 자연을 즐기고 점경인물이 등장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밑줄 긋고 싶지만 여기 위에 밑줄이 있어서 생략할 거예요. 제 발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상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1번 보러 갈게요. 발표 계획으로 적절한 것은 제시된 시각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참고한 서적을 열정 책 이름 하나도 안 나왔는데 1번 탈락. 2번 청중이 발표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그 특징이 드러난 사례를 3가지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 되겠어? 정답. 이거 나중에 실제 모의고사나 문제 풀 때 완전 자신 있지 그러면 3, 4, 5번 읽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간 줄일 수 있으니까. 시험 끝까지 45번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 그제서야 이렇게 체크되어 있지 않은 애들 진짜 틀렸던 건가? 라고 확인하러 오는 거지. 청중이 발표 내용을 기억하기에 발표 내용을 요약하는 시각자료 없죠? 패스.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발표 순서 안내하지 않았죠? 패스. 청중이 발표 대상의 발전 과정, 발표 대상이면은 뭔데요? 정선의 산수화인데 정선의 산수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어요? 그런 얘기 없지? 패스. 답은 2번.
이런 거 고3이 풀고 있었다고. 2번 문제, 발표를 들은 학생이 산수화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입니다. 메모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이 메모라는 말이 나오면 발표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하라. 발표에 대해서 메모하는 거니까 중요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을 보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단어 딱 하나 틀려 있을 거예요. 틀린 답은. 첫 번째, 전경의 산수화에는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인 환이 실현되어 있습니다. 어머, 정선의 그림에서 환 나타나 있다는 거 있어요? 있어요. 환. 정선의 산수화에서도 이런 특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A, 맞는 얘기지. B, 정선은 자연을 교감하는 친자연적인 존재인 점경인물에 산수화를 등장시켰습니다. 점경인물 나오는 얘기 있어요? 여기 있죠. 점경인물. 바로 낙산사라는 그림에서도 점경인물 나타나 있지. 그러니까 B 맞는 얘기 패스. C, 총석정에서는 일부의 자연물을 생략해서 돌기둥을 잘 나타냈습니다. 총석정. 소나무를 생략해서 다른 기둥보다 돌기둥을 더욱 부각했다. C 맞는 얘기지. 패스. D, 3일포에서는 수직준법을 사용하여 냄새가 나는데 3일포라는 그림도 있었고 수직준법이란 얘기도 있었는데 어머 여기 있네요. 수직준법은 어디서? 총석정에서 써먹은 거지 3일포에서 쓴 거 아니지. 그러니까 4번 정답. 2. 낙산사에서는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인물을 점경인물로 형상화했습니다. 점경인물 나타납니다. 어디에? 낙산사에서. 바로 점처럼 보이는 게 사람들이었어요. 점경인물 등장시켰습니다. 5번 맞는 얘기.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 다음 페이지. 수업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수업 상황. 대학 전공체험교실에 다녀온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작문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고려해서 대학 전공체험에 다녀온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써봅시다. 3번 문제 잠깐만 볼게요. 학생의 작문 과제를 수행한 겁니다.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지문에 체험 활동하게 한 동기,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깨달음, 대학 측에 바라는 점, 체험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끝맺을 것. 이 5개 중에 4개는 있을 거라는 거지. 웬만하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놓고 밑에 거 보러 갈게요. 얼마 전 학교에서 게시된 땡땡대 학교 전공체험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전공시험의 체험의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동기지. 전공체험은 오전과 오후에 진행되었는데 오전에는 전공 수업을 들었고요. 강의를 들으니 대학생 된 것 같아서 전공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었는지 궁금했는데 같이 모둠을 이루어 작성하는 겁니다. 점심 먹고 같이 실습하고 요 정도면 완전 시간 순서지.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분석한 후 계획을 세우고 글의 일부를 써보았습니다. 잘 쓰려면 체계적인 분석과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대놓고 깨달음. 이번 체험은 실제로 대학 생활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어요. 나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공을 미리 체험해서 전공 선택에 대한 도움이 예전에 비해 줄었고 전공을 선택할 때도 고려할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의 근거가 있고 아직 전공 선택으로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교실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 라면서 권유하는 내용이 있고 위에 나와 있는 D, 리을에 해당되는 대학 측에 바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 옆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들은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엄매하고 화작하고 있는데 혹시 다 선택했니? 저는 엄매 추천하는 편입니다. 엄매하다 화작으로 넘어갈 수 있어. 하다 안 되면. 근데 화작하다가 엄매 넘어갈 수가 없어요. 똑같은 100점 만점 점수를 맞아도 엄매의 표준 점수가 더 2, 3점씩 높을 거예요. 엄청난 큰 차이를 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엄매를 하시라. 학교 선택 과목에서 인원수가 너무 엄매가 적어서 화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화작 선택해도 문법 공부는 따로 꾸준히 하고 있어야 돼. 학교 내신이랑 엄매 수능 선택 과목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몇 문제 안 돼요. 많이 나와야 5문제인데 그 5문제 피하려고 화작 가서 그 긴 지문을 읽고 있겠다고? 저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문의 변동은 한 번씩은 다 확인하셨을 테니까 간단히 확인하러 갈게요. 의문의 변동은 어떤 의문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의문의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꾸는 교체, 원래 있던 의미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의문이 추가되는 첨가, 두 개의 의문이 합쳐지는 축약, 4가지 유형이 분류가 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이런 유형 문제 거의 없어요. 그래도 확인합시다. 의문의 변동이라는 말이 나오면 단어를 주어준다. 옆에 실제 발음되는 거 쓰면 되지. 먹히다는 어떻게 발음이 돼요? 먹히다. 이렇게 발음이 되고 그 흐가 합쳐져서 크가 되는 현상이 확인이 되지. 이게 축약이지. 정답 1번. 역시 자신 있으면 뒤에 거 안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밭머리는요. 실제 발음이 티귿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밭머리. 최종 발음은 비음화에 의해서 반머리. 교체만 2번 나타나죠. 솜이불은 실제 발음 어떻게 됩니까? 솜니불이라고 하면서 표기할 때 없었던 니은이 첨가가 되지. 첨가. 조으면 실제 발음은 어떻게 해요? 조으면 표기에 있었던 히읗이 발음상 사라지죠? 히읗 탈락. 한여름이라고 하면 발음은 한여름이라면서 표기에 없었던 니은이 첨가가 되죠. 그래서 5번도 첨가. 4번 문제 기억, 축약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누군가? 1번. 이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얘는 축약 중에서도 거센 소리 되기 현상. 이렇게 하나 해 놓으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5번으로 나오는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 6, 7번, 5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전개 방식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6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기억 회계학적 이윤, 니은 경제학적 이윤이라고 해놨는데 얘네 둘 사이에 비교 대조해서 공통점, 차이점 찾는 데 집중을 하시라. 7번 문제, 보기는 2015년 결산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미리 읽어봐야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문 다 읽고 넘어올 거다. 근데 슬쩍 눈으로 살펴봤더니 암묵적 비용은 2014년과 동일하다. 3번에 2014년, 4번 2014년. 여기에 2015년만 있는데 2014년 앞에 나와 있는 표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야 되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즉 지문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라라는 문제였었던 거네요. 직장인들이 퇴사를 결심하고 창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창업을 고려할 때 회사 다닐 때와 창업 후의 이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연봉 3,600의 직장인 철수가 제과점 개업한 사례를 들어서 이를 알아봅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 건가 봅니다. 총 수입 1억인데요. 재료비, 인건비, 대출, 이자, 세금으로 해서 5,400 쓰고 회계학적 이윤으로 4,600. 어머, 회사 다니면 3,600인데 제과점 열었더니 4,600 벌었네? 그러면 무조건 제과점 열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2014년 철수는 여유자금 2억 원에 도대체 이건 어떻게 모았을까? 1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서 3억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매장의 제과점을 개업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매장이라고? 이 아저씨 임대인이네. 완전 부러운데? 1년 동안 철수의 총 수입과 제과점 운영을 위해 직접 소비한 명시적 비용은 표와 같습니다. 총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회계학적 이윤은 4,600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요거 공식이거든요. 등식이야 등식. 그래서 옆에다가 우리 써야 해요. 회계학적 이윤은 어디에서? 총 수입에서 빼기 명시적 비용이라고 써놔야 해요. 언젠가 써먹게 되어 있어요. 창업 후에 그렇다면 철수는 회사 다닐 때보다 이윤이 늘어난 걸까?
창업 후의 정확한 이윤을 알기 위해서는 총 수입에서 명시적 이용을 뺀 회계학적 이윤보다 경제학적 이윤을 따져봐야 합니다. 정확한 이윤을 알기 위해선 경제학적 이윤을 따져봐야 합니다. 경제학적 이윤은 총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그럼 또 밑에다가 다시 씁시다. 경제학적 이윤은 총 수입 빼기 명시적 비용 빼기 암묵적 비용이라고. 그러면 대충 봐도 회계학적 이윤이랑 경제학적 이윤이랑 무조건 누가? 회계학적 이윤이 더 클 수밖에 없겠네. 경제학적 이윤에선 뭔가를 더 빼고 있으니까. 암묵적 비용이 0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양보하면 이렇게 회계학적 이윤은 경제학적 이윤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암묵적 비용이란 도대체 뭔가 이거지.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 때문에 포기한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철수의 경우 계속 직장에 다녔다면 벌 수 있었던 3,600. 본인 소유의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1,000. 제과점 열기 위해 사용한 자본금을 은행에 예금해서 2억 예금했다면 이자 600만. 합의 총 5,200만 원의 암묵적 비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철수네 제과점은 회계학적 이윤으로 발생은 했지만 철수가 간과한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경제학적 이윤은 이렇게 계산되겠는데 1억 빼기 5,400 빼기 5,200 그래서 계산하면 세상에 600만 원 손해본 거네 얘는. 또한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이윤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네모. 왜 네모냐고요?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으니까요. 손익분기점이란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총 수입과 투입된 총 비용이 같아 손실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지점. 밑줄 총 수입과 투입된 총 비용이 같아 총 수입 이꼴 투입된 비용 같으면 그게 손익분기점. 계산해봤더니 풀마 제로 요 지점. 손익분기점은 고정비와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의 비율로 계산을 하는데 고정비는 직원 인건비, 가게 임대료, 대출이자, 세금과 같이 빵 하나도 못 팔아도 무조건 나가는 돈. 변동비는 재료비처럼 매출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 빵 많이 팔리면 재료 밀가루 많이 쓰겠지. 전기 많이 쓰겠죠. 총 수입이 늘거나 투입된 총 비용이 줄면 손익분기점은 낮아집니다. 그렇지. 총 수입이 늘거나 들어간 비용이 줄면 본전 뽑는데 조금 쉬워지겠지. 이처럼 손익분기점은 총 수입과 총 비용의 관계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매출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빵을 몇 개 팔아야 본전이구나 계산할 수 있지만 역시 암묵적인 비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고려할 땐 경제적 이윤과 함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경제적 이런 비용만 따지나 회사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 저 상사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창업할래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대부분 취업할 거예요. 공무원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삶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젊은 나이에 한 번쯤은 내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 창업해보는 것도 어떤가 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예외적인 현상, 크게 예외적인 현상 이야기한 거 없는데요. 패스. 하나의 경제학 관점에서 그렇다 쳐 다양한 이론도 없고 각각의 장단점도 없죠. 2번 패스. 3번 경제학적 개념을 회계학적 이윤과 경제학적 이윤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철수의 사례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다. 3번 정답. 4번 전문가의 견해 인용한 거 없고요. 여러 사례가 아니라 누구? 철수 한 명의 사례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틀립니다. 5번의 답은 3번. 밑으로 또 쭉쭉 내려가서 6번 기업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총 수입의 변화가 없을 때 명시적 비용이 줄면 기업
회계학적 이유는 늘어난다. 맞는 얘기죠. 왜? 회계학적 이유는 총 수입에서 명시적 비용 빼는 거니까. 명시적 비용이 줄어들면 회계학적 이유는 늘어나겠지. 1번 맞는 얘기. 2번 니은에선 제과점 운영을 위해 직접 소비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적 이윤에 직접 소비한 비용. 말이 바뀌어서 있지 사실은 이거 뭐예요? 내가 직접 소비했으니까 돈 쓴 거 눈에 보이겠지. 명시적 비용이죠. 예. 니은에는 명시적 비용 반영되어 있죠. 2번도 맞는 얘기. 3번 기업과 달리 니은에는 암묵적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니은에는 암묵적 비용 반영되어 있죠. 4번 니은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기업도 무조건 이익이 발생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회계학적 이윤이 더 크니까. 경제학적 이윤에서 흑자 플러스 받다? 그럼 회계학적 이윤도 무조건 플러스겠지. 답은 5번이겠네요. 정확한 이윤을 알기 위해선 니은보다 기억이 아니라 니은을 봐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2014년하고 관련된 거라 옆에 2014년에 썼던 거 한번 쭉 써볼게요. 1억 나갔고 제가 써드릴게요. 1000, 3500, 3000, 1000, 3500, 500, 400. 그래서 회계학적 이윤으로는 14년엔 4600. 어머, 14년에는 회계학적으로 4600 남겼는데 15년도에는 회계학적 이윤으로 4800 남겼죠. 어디 때문에 그럴까? 여기 때문이지. 재료비가 줄었어. 200이 줄었지. 지출을 줄인 거예요. 수익은 그대로였었는데. 잘 아껴서 썼나 봅니다. 시작해 볼게요. 1번. 2015년의 손익분기점은 2014년에 비해 높아졌군. 15년이랑 14년이랑 손익분기점 언제 본전 찾기가 더 쉬워졌어? 2015년이 더 쉬워졌지. 왜? 나가는 돈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1번 틀린 얘기죠. 2번 2015년에도 경제학적 이유는 손실을 보았군. 아까 14년에는 경제학적 손실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600이었죠. 200 더 벌어봐야 마이너스 400이지.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손실이 있다. 맞고. 14년, 15년 고정비. 고정비에 해당되는 건 뭔데요? 인건 직원비 고정비, 대출 이자 고정비, 세금 고정비. 얘네도 고정비 각각 3,500, 500, 400 다 똑같죠. 고정비는 똑같아요. 맞지? 5번, 4번. 14년에 비해 15년에 회계학적 이윤이 높아졌어. 더 많이 벌었어. 뭐 때문에? 재료비 줄였으니까. 재료비는 고정비가 아니라 변동비에 해당하는 거죠. 변동비가 줄어들어서 4번 맞고. 2015년 직원 인건비, 대출 이자, 세금은 제과점의 총수익과 관련이 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한 고정비용입니다. 맞는 얘기죠. 틀린 건 1번. 됐을까요?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 딱 5분만 쉬었다가 뒤에 거 좀 또 다시 이어서 시작해 볼게요.